수도 없는 술자리가 있다면 물을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술 섭취를 그냥 최대한 줄여야 돼. 안녕하세요, 지니어트의 박현경 코치입니다. 여러분, 먹어도 배가 고픈 느낌이 든다거나 혹은 식사한 직후, 식사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계속 먹고 싶고 달달한 후식이나 디저트, 음료수를 찾게 되지 않으셨나요? 자, 이렇게 억제되지 않는 식욕, 과연 의지박약의 문제일까요? 이런 억제되지 않은 식욕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호르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지금부터 이 가짜 허기짐을 만드는 원인, 이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중독. 간단히 말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 할수록 빠른 시간 안에 또 다른 탄수화물을 찾게 만드는 걸 말하는데요. 당질이 높은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몸속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돼요. 그럼 혈액 속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고 이 호르몬의 수치가 증가될수록 또 급격하게 혈당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급격히 낮아진 혈당 수치 때문에 또 다른 허기짐,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정제 탄수화물의 잦은 섭취는 강한 중독성을 일으켜서 더 높은 당, 맵고 짜고 자극적인 맛으로 감각을 마비시켜 가짜 허기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당질이 높은 밀가루, 떡, 빵,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 섭취보다는 고구마, 감자, 잡곡밥, 현미밥 등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을 높여서 특정 기간 식사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분 부족입니다. 신체에 수분이 부족하면 배가 고프다는 느낌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식욕과 갈증은 모두 뇌의 시상하부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이 시상하부에서 혼동을 일으켜 물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자 한 봉지를 뜯게 만드는 거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침 기상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꼭 먼저 드셔보시고, 그리고 이 수분이라는 거는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식사 전후나 혹은 운동 강도를 높여 물을 찼게 목마르게 만들어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직후 배고픔을 느끼신다거나 혹은 입이 심심할 때 우선 물 한 잔을 먼저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배고픔이 없다는 거는 그건 분명 가짜 허기짐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겠죠? 세 번째,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불규칙한 식사가 반복될수록 식탐을 자극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정상적인 호르몬 대사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고픔을 느끼는 그렐린 분비가 이루어졌을 때 음식 섭취를 하고 적당량을 먹게 되면 배부름을 인지하는 렙틴 호르몬 분비가 돼야 해요. 그런데 불규칙한 식사가 잦게 반복될수록 이 호르몬의 대사 과정이 깨져서 배부르다고 느끼는 렙틴 호르몬 수치를 저하시키고 배고프다고 느끼는 그렐린 수치를 증가시켜 가짜 허기짐, 식탐을 자꾸 증폭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사 간격을 최대 5시간 이상 넘어가지 않게 3-4시간 간격으로 규칙성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지방과 단백질의 섭취 부족. 우리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과 적당한 단백질은 위의 포만감을 지속시키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식사할 때 보면 이런 단백질과 지방을 일부러 챙겨 먹지 않는 한 탄수화물에 치우친 식사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은 호르몬 생성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음식, 식물성 오일이라던가 견과류, 아보가토, 그리고 고등어 생선 같은 형태로 포함시켜 보세요. 하루 총 섭취 칼로리의 25% 정도 지방을 섭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순수 단백질 함유량으로 따졌을 때 여자 성인 기준으로 50g, 남자 성인 기준으로 60g 정도 섭취해 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닭가슴살 100g을 기준으로 순수 단백질 함유량은 20g 정도예요. 그래서 매 끼니 100g 정도 나눠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몸이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집니다. 이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위해 더 당질의 혹은 자극적인 매콤하고 염분 높은 음식을 찾게 만들어 가짜 허기짐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겠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서 먹는 걸로 풀지 맙시다. 6번째, 수면 부족. 수면 부족은 식욕을 증진시키는 그렐린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 수치를 저하시킵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될 경우 피로가 높아져 몸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느껴 또 당분이 높거나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 식사를 찾게 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만들어 주신다면 이 호르몬 분비 균형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7번째, 과음. 단순히 술 자체의 칼로리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알코올을 흡수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알코올 섭취가 이루어지면 알코올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모든 에너지원을 끌어다 써요. 그러다 보니 또 급격히 허기짐을 느끼고 충분한 열량이 섭취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기짐을 만들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술 먹고 난 이후에 달달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빵 같은 탄수화물을 찾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때문에 알코올 섭취가 계속된 탄수화물의 갈증을 만드는 거죠. 평소 가짜 허기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잦은 음주 섭취는 피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회식 자리나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알코올 섭취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2잔 드실 거 1잔 드시는 속도로 혹은 물을 좀 많이 먹으면서 알코올 섭취를 줄여주세요. 8번째, 견물생심. 우리가 전혀 생각 없다가도 눈앞에 음식이 보이면 굉장히 먹고 싶죠.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고픔을 느끼는 그렐린 수치가 증가하게 돼요. 즉 그렐린의 분비가 증대될수록 우리는 배고픔을 또 느끼고 음식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 피해야 할 간식이나 식사가 있다면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주세요. 9번째, 빠르게 먹는 식습관. 우리 뇌는 포만감을 인지하는데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빨리 먹는 식습관 때문에 이미 필요한 열량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부름을 인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적당한 속도로 먹어야 뇌에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약물 복용. 예를 들면 알레르기, 천식, 염증성 질환약 또는 항우울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을 복용하게 되면 식욕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상담을 통해 다른 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질문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